자, 이제 기본서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자, 7절에 그 사업 시행 계획. 자, 어디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죠. 사업의 진행 절차.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럼 조합이 시행자로서 이제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는다 그래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의미는 이제 공사 계획이죠. 공사. 시행자 정비 사업의 공사 어떻게 할지 공사 계획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은 공사 계획 이름이 뭐였을까? 실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비법은 실시 계획이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 철거와 공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먼저 분양 신청 받아요. 분양 신청 받아갖고 이 분양 신청한 대로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자, 요거부터 또 작성해갖고 인가 받죠.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이다 써놨는데 의미는 이제 분양 계획이에요. 분양 계획. 나중에 아파트 그거 어떻게 분양해 줄지 분양 계획, 공사 계획, 분양 계획. 먼저 시행자가 작성해갖고 행정청에 인가.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 이제 정비 사업의 공사예요. 철거하고 이제 공사. 이 공사 무슨 공사 한다고 그랬어요?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건물 싹 철거. 그리고는 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기반설부터 싹 깔아주고 아파트도 새로 싹 짓고 이런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다 끝났다. 그러면 저 공사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그 준공검사를 정비법은 준공인가반다 그래요. 준공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그러면 시자원수 등이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 자, 그럼 공사 완료의 고시가 나면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제 분양합니다. 분양해 주는 것을 쉽게 아파트 소유권 넘겨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자, 이거를 분양 처분한다 그러죠.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정비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이 관리 처분 방법은 여기서 다 끝나죠. 그리고 분양 처분의 효과도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제 구체적인 분양 처분의 효과가 발생.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제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분양 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다 해줘야 되고요.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절차 3단계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항상 이 정비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은 취지가 뭐예요? 선계획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항상 선계획.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공사계획, 사업시행계획, 분양을 이렇게 해주겠다,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행정청한테 제대로 했는지 인가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을 해주게 되죠. 이게 핵심 절차. 공사계획, 분양계획, 공사, 분양. 그 특히 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이나 건물을 건설해갖고 그거 분양해준다. 이게 무슨 방식? 관리처분 방식이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 조합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이 관리처분 방식의 절차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먼저 사업시행계획. 자, 의미는 공사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비춘, 즉 정비계획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박스에 2번 봐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의 설치 비춘. 기반시설부터 깔아준다 그랬죠. 기반시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일단 9번, 동그라미 9번에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및 건물도 다시 준다 그랬죠. 그 두 개가 공사계획 핵심이요.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건물도 짓고. 그런데 특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철거해서 공사. 그럼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거를 이주대책이라고 그래요. 이주대책.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만 다시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끝에 이주대책, 4번도 이주대책. 그 이주대책이에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 이게 다 공사하기 위한 계획,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죠. 그러면 절대 다음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물어봤다. 요거 찾으면 되죠. 분양. 분양에 관한 거는 절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안 돼. 하여튼 분양자만 들어가면 다 틀려. 분양에 관한 것은 다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은 철저하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372페이지 봐요. 중간에 2번, 가로 1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원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그 시장원수 등에게 미출 사업 시행계획 인가한다. 그럼 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가 돼요? 좀 전에 사업 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정비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정비계획 위반권자 누구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시장원수 등에게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 하루 2번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 또는 할 때도 갖다 끊고요.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다 끊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경미한 변경일 때는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 또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된대요. 그 경미한 게 또 엄청 많아요. 그 또 하나 1번에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의 변경, 또 3번에 대지면적 10% 범위에서의 변경 등등. 여기서는 또 경미한 게 몇 프로예요? 10%. 10% 범위에서의 변경.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뭐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 어떤 거는 5%고 어떤 거는 10%고 다 다른데 경미한 거 일일이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 공법에 그게 한계요. 그래서 개념으로 들어야 돼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굳이 대지면적 10% 범위에서의 변경은 인가받는다. 그거 뭘 물어본 거예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 없고 뭐만 해주면 된다. 신고.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3번. 시장원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또는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게 또 신설된 조문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며칠 내 내주라는 거예요. 60일 내 인가해줍니다. 또 하루 4번. 사업시행자인데 가로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 그럼 우리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한대요. 누구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여기서는 조합 얘기합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총회 의결 거쳐갖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래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네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 두 개는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이 출석? 20% 이상. 직접 두 개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죠. 전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했으면 시장원수 등이 고시예요. 고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갖고 저 377페이지로 훅 넘기세요. 377페이지. 그 밑으로 갑니다. 자, 특례해가지고 1번에 가로 1번 원칙 그거 봐요. 자, 시장원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밑에를 하려면 정비구역부터 200m 동안 이내 교육설, 학교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 교육감 등하고 협의해야 된다. 교육감하고 협의하래요. 왜요? 이게 정비사업 철거하고 공사 뚝딱뚝딱 공사하면은 아무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 환경 이런 거 침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 등하고 협의부터 한다. 왜 200이요? 학교. 그 교육시설 해갖고 400 그러면 안 돼요. 학교 200. 학교 두 글자 200.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맨 밑에 순환정비 방식. 가로 1번.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고 그래요. 순환용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케 하는 등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딱 끊습니다. 정비해서 그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 자, 이주대책은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이라고 그랬죠. 그 이주대책 수립하는데 그 이주대책에 가장 바람직한 게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그래요. 순환용 주택을 미리 지어놓고 철거되는 소유자들, 오갈 데 없는 어린 양, 소유자들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동네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순환정비 방식은 조합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이 못해요. 이 조합은 자기 살 집도 없어갖고 나가는 건데 이주대책 세워주는 건데 그래서 순환 방식은 누가 한다고요? 공공.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거죠.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 저번 주에 봤네요.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4번 볼까요?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사업비는 이제 공사비 미리 내라. 믿을 수 없으니까 공사비 미리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 시장원소 등은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는데 그 시행자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인 때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또는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너 믿을 수 없으니까 공사비 20% 미리 내세요. 예치하게 할 수 있대요. 무슨 사업일 때요? 재개발 사업. 왜 그럴까?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가나 공장을 지어갖고 분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상가나 공장은 주택보다 분양이 잘 안 돼. 미분양. 분양이 돼야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비에 쓸 수가 있는데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 확보가 안 돼갖고 공사가 중단.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20% 미리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일 때만 재개발일 때 공사비 몇 프로? 20%. 그게 25일 때 정답이죠. 30% 숫자 띡 바꿔갖고 성의 없이 그냥 숫자만 딱 바꿔서 물어봤는데요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도록 할 수가 있죠. 그 밑에 반환.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비죠. 반환해 준다. 그 말이 뭐예요? 청산금 지급 완료됐다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났다 그죠? 사업이 끝나면 예치했던 예치금도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그럼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없이 나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그대로 공사 계획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자, 1번. 그 임시 거주 조치 의무라고 그래요. 임시 거주 조치의 의무. 가로 1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또는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그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케 하거나 주택자금은 전세금이죠. 전세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 거주 조치 의무. 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든지 전세금을 싸게 빌려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은 두 개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래서 거기다가 슬쩍 재건축 껴놓으면 틀립니다.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에 이런 의무가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 다음 바로 2번.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거다 비춘. 거기다 국공유지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나 건물을 국공유지. 공공단체나 개인 미줄 시설이나 토지를 사유지.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의미는 강제 사용입니다. 일시 강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3번.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 못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 사용권. 다만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발 늦은 경우에, 딴 사람한테 이미 국공유지 팔아버렸어. 또 딴 사람한테 이미 허가 내줬어. 이런 한 발 늦은 경우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료하고 대부료 면제 또는 면제한다 뭐야?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공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강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얘는 정당하게 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원상회복. 시행자는 공사가 끝나면 30일 또는 30일 내 임시 거주시설 철거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임시상한 읽어보시고 3번의 가로 1번 보상. 시행자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그게 뭐야? 사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유지는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보상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쭉 내려옵니다. 4번에 수용사용. 가로 1번 인정.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가로는 좀 이따 볼게요. 정비사업을 밑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토지, 물건, 권리를 취득. 거기서 취득은 수용이요. 강제 취득,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정비사업 시행자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 인정해줘요.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줄 정비사업 가로 봐요.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로 한정한다. 짜 밑줄.